자, 제가 왜 박수를 또 달라고 제가 했냐면은요,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가 이게 손뼉을 치거나 또는 발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소위 말하는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고혈압이라는 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질병인데, 자, 혹시 상식으로 어떻게 고혈압이란 병이 증상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네,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예. 언제 그런 발견이 되죠, 여러분? 언제? 언제요? 병원에 가시거나 또는 특별하게 이제 혈압기에 이렇게 우리 팔꿈치 요즘에 이렇게 딱 넣으시면 측정이 되는 기계가 있는데, 혹시 여기 교회나 혹시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보건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보건소 가시면 거의 다 공짜로 요즘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고혈압에서 오늘 좀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고요. 그 내용적인 건 됐고, 가능하면 이제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운동을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하게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에서 좀 더 중점을 둬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혈압 그러면은요, 자, 혹시 상식으로 고혈압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이 얼마에 얼마면 정상이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120에 80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120에 80이 정상이고요. 자, 그러면 140 이전은 고혈압이 아니다. 140 이하에서 120 사이는 고혈압인가요, 아닌가요? 예, 고혈압 전 단계라 그래가지고요. 고혈압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0 이상이다. 예, 고혈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혈압이 160이 넘어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드시기를 권유하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 혹시 아시겠지만 만약에 고혈압 약을 한번 드시기 시작하시면 언제까지 드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 외람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드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게 좋은 건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고혈압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혈관에 결국은 좁아져서 이렇게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서, 그쵸. 물을 막 여보세요? 되는 거죠. 예, 물을 막 뿌리게 되는데, 그 호수의 압력은 세다, 안 세다? 네, 셉니다. 아주 셉니다. 그렇죠? 압력이 엄청나게 세니까 물이 멀리까지 가서 불을 다 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혈관도 좁으면 너무 많은 혈액이 공급이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 혈관이 터진다든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뇌출혈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결국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원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아시는 고혈압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콜레스테롤. 예. 그 수치도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강을 얘기할 때 인자가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숫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문제가 되지만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뭘 잘 안 드시려고 노력하시죠? 네, 고기를 잘 안 드시려고 노력들 하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요. 드세요. 괜찮습니다. 단, 고기 중에서요. 가능한 한 지방 부분, 소위 말하는 비계 있지요. 비계는 좀 적게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요. 콜레스테롤이라는 놈에는요. 좋은 콜레스테롤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기를 먹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먹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 놈이 우리 혈관벽을 갖다가 상처를 내는 놈들이에요. 예. 근데 반대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놈들이 이걸 또 치유를 해주는 좋은 놈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기를 꼭 먹어서 우리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놈은요, 음식으로서 섭취되는 건 우리가 전체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약 70%는요,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나는 야채만 먹고 있어. 그래도 수치가 높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KBS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굳이 음식으로 섭취되는 콜레스테롤을 아주 안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안 돼요. 오히려 고기를 적당히 드시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게 바로 고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고기를 적당하게 드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예를 들면요, 신생아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정도 된 신생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세요. 엄마 젖이 엄청나게 좋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성분 안에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 그러면 엄마가 다 아시죠? 엄마가 아기 낳고 나면 산후조리 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죠? 미역. 또 소고기. 그렇죠? 많이 먹잖아요, 소고기요. 그렇죠? 이 소고기 안에 소위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은요,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만 이 콜레스테롤이 공급이 되는데, 또 이 중요한 이 콜레스테롤은요, 여러분이 다 부정적으로, 즉 안 좋은 거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요, 뇌를 발달시키는 물질이기도 한 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사실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높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적당하게 공급이 되어야만 뇌 발달에도 좋고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기를 안 드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가셔가지고 자식들한테 야, 오늘 고기 한번 먹자 한번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신에 고기 중에서 고혈압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딴 얘기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고기 중에서 오리고기가 가장 좋습니까? 소고기가 가장 좋습니까? 돼지고기가 가장 좋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왜요? 여기 지금 포화지방, 어려운 말씀들 하셨는데, 예. 자, 우리가 지방의 종류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포화지방이라는 놈하고 불포화지방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사실은 소고기를 많이 드시면 사실은 안 돼요. 예. 왜냐면요, 소에 있는 기름은, 소위 말하는 기름은 포화지방이라는 놈이어서요, 우리 체내로 들어가면 얘가 밖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소고기에 있는 기름은 문제가 좀 있는 놈인데, 그렇더라도 고기 중에서 소고기에 포함된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근육의 재료가 되는 놈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소고기를 좀 드셔도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리고기는 그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라 그래가지고요, 많이 드셔도 얘가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갑니다. 예. 그래서 오리고기 많이 드시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고기는 돼지고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소고기가 가장 안 좋은 놈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소고기가 우리 근육에, 그쵸? 근육에 재료가 되기 때문에 꽤 드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쵸?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도 그렇고 너무 안 드시려고 하시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콜레스테롤 얘기 또 했는데, 자, 그리고 또 고혈압의 원인, 지금 콜레스테롤 나왔습니다. 또 아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콜레스테롤 말고. 네, 지방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자, 그럼 지방을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먹는 건, 지방은 다 고기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요, 우리 인체는 신기하게도요, 나는 고기를 절대 안 먹고 밀가루 빵이라든가 밥을 많이 먹으면 그게 다 또 지방으로 변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몸이 제가 막 움직이고 하는 데는 에너지라는 놈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에서 탄수화물,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라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는데, 이 단백질 아까 저희 근육의 재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탄수화물을, 즉 쌀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바로 이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인데 이놈들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놈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몸의 재료는 잘 안 되지만 내가 막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아주 좋은 놈이지요.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은요, 우리 몸의 간에서 얘를 저장을 해요. 아, 뒀다가 써야지 하고. 근데 뭐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 탄수화물, 단백질 말고 하나? 지방의 형태로 간에 저장을 해요, 얘가. 그래서, 자, 우리 혹시 여기서 약주 많이 드시는 우리 어르신, 손을 다 안 드시네. 여기는 금주만 하시는 모양이다. 아, 약주 조금씩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간 건강을 얘기할 때, 간 하면 가장 나쁜 게 뭐죠? 술이죠, 술. 자, 그래서 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술인데, 사실은 만약에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병원에 갔더니, 간에 기름기가 꼈어. 그리고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또는 이제 술을 더 많이 먹어서 그럼 지방간에서 발전되는 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경화 들어보셨죠? 예. 그러는데 술을 절대 안 먹어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요? 물론 스트레스도 맞는데요. 음식 식생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밥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가 또는 뭐예요? 빵, 밀가루 뭐 그런 것들 있죠. 재료가 되는 것들 너무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막 써가지고 이걸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고 남는 건 다 어떻다고요? 간에서 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고기를 많이 안 드셔도 내 몸엔 지방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면 뭘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많이 드시고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예.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중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운동하라고 하시면 공원에 나가서 열심히 걷기 많이 하세요. 예. 걷기 많이 하시면 물론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 중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운동 중에서도 자, 쉽게 말씀드리면 걷기 같이 천천히 하는 운동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막 움직이고 하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여 마셔가지고 얘를 재료로 해서 하는 운동이 바로 천천히 걷기 하는 운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운동만 하시면은요, 몸에 있는 지방은 타가지고 조금씩 없어지긴 하는데요. 근육이 안 붙어요, 근육이. 즉, 근육이 안 붙습니다. 근육이 안 붙는다는 얘기는 뭐지요? 우리 어르신들, 기력이 이제 약해져서, 이제 근력이 딸려서, 이런 말씀 가끔 하시지요? 예. 그때 말씀하시는 근력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근육인데, 이게 늘지가 않아요. 걷기 운동만 하시면. 그래서, 그럼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혹시 아십니까? 네, 근력 운동 하시는 거예요, 근력 운동. 즉, 근력 운동 어려운 게 아니고요. 좀 무거운 거를 드는 겁니다. 들거나, 예를 들면 이제 계단 같은데, 아까 우리, 요 전에 잠깐 저를 소개해 주셨던 분이 그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라고 하셨는데, 무릎 건강에 만약에 문제가 없으시다는 분은 가능하면 계단을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하체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그게 또 근육을 기르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천히 걷는 운동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유산소 운동 말고요.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산소를 재료로 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근력 운동이 바로 무산소 운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 여기 제가 고혈압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모든 분이 다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큰일 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고혈압이 있는데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근력 운동 하라 그랬어. 그래서 갑자기 어깨를 들고 하다가 목 잡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근력 운동을 심하게 하시면은요. 힘을 쓰니까 내 근육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힘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혈액이 그 근육에 공급이 돼서 에너지를 막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혈관이 이 정도 두께였는데 갑자기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멍은 요건데 혈액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많이 공급이 돼야 돼. 그러면 혈압이 어떻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 순간적으로. 그래서 평소에 만약에 꾸준히 운동을 하셔가지고 혈액에 대한 흐름을 좋게 하신 분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근력 운동 하시게 되면 구멍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혈관에 대한 구멍은 좁아져 있는데 갑자기 많은 혈액이 필요해요. 힘을 써야 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목 잡고 소위 말하는 쓰러져서 앵앵앵해서 어디 가시는 거죠?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본인의 혈압 수치에 맞춰서 적당하게 정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근력 운동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다 하시는 말씀 제가 못 드려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어르신 혈압이 예를 들어서 140 이상이다. 또는 160으로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시다 그러면 근력 운동은 가능하면 하시면 안 돼요. 예. 고혈압 약을 좀 드시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신에 그럼 무슨 운동을 그래도 많이 해야 된다? 예, 걷기 같은 천천히 하는 운동을 비교적 그래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혈압이 140에서 160 사이이신 분이다 그러면 근력 운동을 조금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할머니께서는 근육 붙여서 우통 까고 이거 하실 일 없고 또 우리 할머니들은 비키니 입으실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 혈압이라는 놈 때문에 마음대로 운동을 못 하시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약 혈압 수치의 약 10 정도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운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공원에 나가서 맨날 하시는 운동이 뭐예요? 걷기만 하세요. 걷기만 하는 운동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공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많이 마련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힘이 들다 싶을 때까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걷기만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손뼉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심장이 한번 이렇게 커졌다가 꽉 짜가지고 혈액을 우리 온몸으로 쫙 퍼지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이 능력이 커졌다가 쫙 쏴주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못 가요. 예. 근데 이제 손뼉을 치거나 발바닥 자극하고 그러면 그래도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심장의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즉, 내가 한번 커졌다가 쫙 쏴주는 힘이 커야 되는데 그 힘은 천천히 걷는 운동으로는 얘가 잘 향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걷기를 좀 하시더라도 조금은 난 이 정도 걸어서 안 힘들어. 나 충분히 옆에 있는 우리 친구분하고 대화가 가능해. 이 정도가 안 되고요. 조금 호흡이 조금 힘들다 정도로 빠른 걸음,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좀 빠른 걸음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장도 조금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심장 기능도 좋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커졌다가 혈액을 꽉 쏴준 능력이 좋아지면 혈액순환이 그만큼 더 좋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걷기 운동,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이 160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근력 운동을 거의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말씀드린 걷는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은 빠른 걸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나는 10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7번에서 8번. 즉
내가 할 수 있는 100%의 70% 정도까지만 하시면 그래도 향상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 10번을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했다.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근력이 안 생겨요. 근육이 안 붙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에 100%라고 몇 %요? 70% 정도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점차 근육도 생기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세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이동성, 이렇게 걸어 다니고 어디를 움직이는 거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근육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걷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 조금 빠른 걸음걸이, 조금 약간 힘들다 정도 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근력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운동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140 이하이신 분들은 조금 더 소위 말하는 강도를 높여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나는 혈압에 문제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걷는 것보다도 오히려 걷는 시간이 예를 들어 30분 걸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세요.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근육이 붙어가지고 더 우리가 100세까지, 그렇죠, 더 힘있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현재 소원이 뭡니까? 어르신들. 건강하게. 그렇지요. 뭐 외람되지만 돌아가신 날까지 병치레 안 하고, 그렇죠? 병치레 안 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사실 소원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꼭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시면 그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운동은 아무 때나 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 만약에 내가 고혈압을 갖고 있는 환자입니다. 자, 운동을 뭐 새벽에도 해도 되고, 점심에도 해도 되고, 시간 날 때 해도 된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혈압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요, 새벽 운동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새벽 운동은 절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쓰러지게 되는데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예, 우리 인체는요, 사람 몸이 희한해서 이런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좀 쌀쌀했습니까? 예, 이렇게 천천히 적응하게 되는데 이 적응 능력이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드시게 되면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 공기 차고 집에서 안 공기는 조금 더웠는데 갑자기 나가시면 우리 인체가 여기에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갑자기 아이 추워 그러면 제가 움츠리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혈관도 어떻다? 원래 이만했는데 추워서 줄어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때 나가시면 내가 일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혈액은 혈관이 이만큼이 돼야만 잘 되는데 이만큼이 됐으니까, 그렇죠? 혈관이 많이 못 지나다녀요. 공급이 잘 안 돼. 뇌 같은 데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하셨죠? 쓰러지게 될 수 있어요. 고혈압 때문에. 그래서 새벽 운동은 가능한 한 고혈압을 갖고 계시면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나는 시간이 별로 안 돼서 너무 워낙 바빠서 공사가 다 망해서, 그렇죠? 그러면 새벽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밖에 나가실 때 모자를 꼭 쓰시고요. 장갑도 꼭 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 밖에 나가시기 적어도 10분 전에 집안에서 많이 움직이시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지 않고 바로 밖에 나가셨다 옷만 갈아입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절대 새벽 운동을 권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제 또 일찍 계시잖아요. 그렇죠? 별로 할 일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운동 나가시는데 그럴 때 만약에 그럴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절대로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 모자, 장갑, 그리고 목까지 올라오는 옷 두툼하게 입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는 게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뭘 하면 될까요? 누운 상태로? 네, 스트레칭. 예, 스트레칭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 손 한번 위로 들어보세요. 손 한번. 자, 깍지 한번 끼세요. 깍지 끼고, 네, 위로. 자, 다음은 왼쪽으로. 네, 다음 오른쪽으로. 네, 자, 그리고 앞으로 한번 숙여보세요. 앞으로. 네, 잘하셨습니다. 졸음도 좀 깨셨죠? 네, 졸리셨는데 마침. 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어떠한 형태로건 누워서 일어나지 마시고 어떠한 형태로건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막 몸을 어떻게든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도 움직이시고요. 무릎도 이렇게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또 손뼉도 치시고 발바닥끼리 부딪혀서 움직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움직여 주시고 일어나시면 훨씬 몸이 어떻다? 부드럽다. 예. 그리고 또 혈액순환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한 20분 정도, 10분 이상은 실내에서 움직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외부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때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바로 나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운동 시간을 또 요즘은 이제 또 여러분들도 체크하실 게 요즘 미세먼지 잘 체크하셔야지요. 예. 그래서 TV 켜시고 날씨도 한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오늘 공기가 괜찮다. 그러면 또 운동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후 12시에서 예를 들어서 해가 쨍쨍한 날씨는 좋다 안 좋다? 좋지 않아요. 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시간대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대신에 우리 어르신들 그거 아십니까?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볕을 쬐시는 게 좋다 안 좋다? 왜 좋죠? 혈액순환 또 여기 얼핏 나왔는데 어느 분이? 네, 비타민 D라는 놈이 이제 우리 인체에 되게 중요한데 이 비타민 D가요 어디에 좋은지 아십니까? 어디에? 예, 뼈에 좋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너무 많이 아세요. 훌륭하십니다. 비타민 D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비타민 D가 우유 같은 걸 많이 드시면 보충이 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뼈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아이들 같으면 뼈를 성장시키는 데에 이 비타민 D가 매우 필요합니다. 뼈 성장시키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되죠? 원래 멸치 뭐가 많이 들었다? 칼슘이 많이 들었어요. 칼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라는 놈이 우리 장에서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놈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비타민 D는 먹는 걸로 좀 부족해가지고요. 햇볕을 쬐면 식물이 광합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식물. 우리 사람도 30분 정도는 어떻게요? 햇빛을 쬐어주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예. 만들어져서 이제 연세 드시면 뼈도 이제 좀 구멍이 송송 나는 구멍이 송송 나는 뼈의 질병 골다공증. 예, 아시죠? 이게 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빛도 쬐어주시는데 대신에 운동 시간을 너무 햇빛 쨍쨍 나는 그런 날씨에는 삼가하시고, 예, 삼가하시고, 새벽에도 삼가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 중에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은. 네. 자, 지금 고혈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첫 페이지도 지금 못 넘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거의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고혈압 분류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혈압 안 되네. 전 단계 1기, 2기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벌써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시면 특징.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명 조용한 살인자. 조용하게 옵니다. 아주 조용하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선천적으로 혈압이 높은 그 소위 말하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또는 대부분 우리가 식습관 때문에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압이 다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1차성 고혈압 또는 2차성 고혈압으로 얘기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아는 고혈압은 1차성 고혈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좀 요건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고혈압이 아주 무서운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이. 뭐,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여기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눈 손상 이렇게 원인이 돼서 아주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또 하나 빠졌는데 당뇨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혹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 있으신 분, 고혈압과 당뇨를 같이 가고 계신 분들은 아까 혈압 1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절대 근력 운동 하시면 안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걷기 운동부터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혈압이라는 합병증인데, 이 고혈압이 무서운 게 뭐 다 아시겠지만 합병증이 아주 무서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졸중도 있겠지만 여기 있듯이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신부전, 시력장애, 거기에 당뇨발 뭐 등등 이렇게 합병증이 아주 무섭기 때문에 혈압을 잘 관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방과 치료.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치료의 원칙. 그래서 혈압의 저하와 함께 이를 통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바로 고혈압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이제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치료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할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예,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많이. 자,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그렇죠. 규칙적으로 생활 하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 음주, 흡연, 변비, 추위, 성생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혈압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치료 방법으로 제가 제시한 게 식이요법, 음식이죠. 음식. 자, 그리고 운동요법, 운동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약물요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식이요법.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셔야 된다? 싱겁게. 맞습니다. 싱겁게 드셔야 돼요. 소금, 염분이 체내로 쌓이게 되면 우리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 가지고요. 혈액이 흐르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싱겁게 드셔야 돼요. 그리고 좀 짜게 드셨다 그러면 여기 있나? 다음 페이지에 있나 보다. 다음 페이지에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칼륨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칼륨. 자, 우리 아까 칼슘은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칼륨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자, 이 칼륨은 미역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칼륨이라는 영양소가요, 우리 몸에서 소금, 짠 거를 많이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섬유소 많은 거, 그러니까 주로 야채겠죠. 또 미역, 해산물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또 고혈압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식이요법 중에서 음식 섭취, 표준 체중을 유지할 정도로 열량을 조절한다. 자, 여기서 체중이 생각에 나는 너무 많이 나간다. 계십니까? 제가 딱 뵐 때 그렇지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체중 얘기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이제 비만인데, 자, 나는 비만이다, 아니다? 비만이세요? 그래도 아주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괜찮은데요. 자, 비만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비만입니까? 아닙니까? 비만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엄밀히 말하면 비만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약간 과체중이다. 네.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는 쪽에 있어요. 근데 비만을 정의할 때 우리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인체 구성 성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도 있고요. 지방도 있고요. 또 수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체에 지방의 정도가 전체 100에서 여성분들은 30을 넘으면 비만이다. 남성분들은
25를 넘으면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방에 비는데 우리가 체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체지방이 전체에 비해서 30%가 넘으면 비만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저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다, 근육량이 많다 그러면 저는 체지방량이 적어서 비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제가 키도 작고 배도 좀 나온 것 같고 어깨는 좀 어깨 넓죠, 제가? 네, 넓습니다. 키 비해서 넓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속살이 좀 있어요, 속살. 그 속살이 뭡니까? 근육이에요, 근육. 예.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 비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력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게 뭐다? 근육을 붙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보건소 같은 데 가셔서 내 근육이 얼마나 있고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다 공짜로 검사해 줍니다, 요즘에는. 보건소만 가시면 돼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내 몸무게가 얼마인데 근육에 몇 프로가 있고 또 체지방이 몇 프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식단을 잘 조절하시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체지방이 조금 많아, 그러면 조금 어떡합니까? 지방과 관계된 음식은 조금 줄이고 대신에 단백질, 살코기 정도 드시고. 그다음에 뭘 하시라고요? 운동을 하시는데 조금 뭘 드는 거? 무거운 거 조금 드시는 거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량도 좋아지고 체지방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뜻이 고혈압 원인이 되는 게 이제 동물성 식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방이 많은 거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안 드셔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드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근육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신선한 야채, 과일, 해조류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술,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요. 술은 하루에 얼마큼 드시면 될까요? 하루에.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루에 소주 딱 한 잔만 드세요. 많으면 한 잔 반. 물론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건강 생각하면 반병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매일 드시면 곤란해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뭐 반병이나.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 반주 하시잖아요. 반주가 그렇게 나쁜 거다?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반주를 한 병, 두 병, 이건 문제가 있지요. 그렇죠. 반주는 딱 여러분 연세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딱 한 잔에서 한 잔 반, 두 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혈압이 있으시면 술, 담배를 안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반주로 한 잔 정도는 드시는 게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에. 그래서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염분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김치류, 장아찌류, 젓갈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우리 또 할아버님들께서는 국이 없으면 식사를 못 해. 그렇죠? 근데 국에 의외로 염분이 많이 있어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습관도 조금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밑에 이제 통조림, 베이컨, 햄, 치즈 이런 거 안 좋아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이 조금 고혈압에 많이 안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칼륨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건 좀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조류, 야채, 과일 많이 드십시오. 예. 자,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맨 밑에 보시면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한 일일 음주량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주 2.5잔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2잔 반까지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예, 연세가 있으시면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젊은데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음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2잔 반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저렇게까지는 드시지 마시고 한 잔에서 2잔 정도만 드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흡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담배 한 개 피를 피우면 혈압이 저기 있으면 약 5에서 10이 올라가 있어요. 한 대를 피우시면 혈압이 10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약 15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15분 동안 열받는 일이 있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한 갑을 담배를 피우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략 5시간 동안이나 열받아 이러고 계신 거예요. 혈압에 아주 안 좋은 놈이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는 혹시라도 태우고 계시면 과감하게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운동,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운동의 3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냐면요. 자, 강도, 그런데 예를 들면 얼마큼 무거운 거로 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100%를 할 수 있다 그러면 10% 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자, 내가 10kg를 들 수 있는 근력을 가지고 있는데 1kg 드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이런 겁니다. 내가 10kg를 들 수 있으면 약 6kg에서 7kg 정도까지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10번 할 수 있다 그러면 몇 번 하라고요? 약 7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소위 말하는 근육이 붙습니다. 근육이.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시간인데, 시간도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어르신 잘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 운동은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요렇게 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빈도가 중요한데, 빈도. 자, 빈도는 뭐냐면은요, 일주일에 몇 번 할 거냐 이거지요. 자,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에 매일 운동한다. 매일 하시나요? 네. 매일 하셔도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걷기 같은 운동은 매일 하셔도 관계없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동을 매일 하시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만약에 여기 어떤 우리 영감님, 내가 나이는 돼도 몸이 벗으면 장난 아니야? 이러신 분들, 매일 이거 하신 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매일 이런 근력 운동을 매일 하시는 분들은 또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운동 중독입니다. 예. 자, 우리가 약물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거 들어보셨는데 매일같이 막 이거 드시는 분들도 뭐라고요? 운동에 중독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막 아파요. 어디가 막 아파. 그런데 운동을 하면 안 아파져요. 왜 그러냐면요. 운동을 하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특정 호르몬이 나와서 쾌락을 느끼게 해줍니다. 쾌락을. 그래서 아픔을 잊게 해주는 물질이 나와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매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3회 정도 이틀에 한 번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강도 얼마큼 무거운 걸로 할 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할 건가 한 번 운동에, 그리고 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할 건가, 요거를 나름 생각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건 좀 넘어가고요. 요거 이제 운동 강도에 대한 건데요. 맨 위에 보시면 최대 운동근에서 60에서 80% 수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러분이 100%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간인 70% 정도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자각적 운동 강도 중간에 보시면 최대 심박수 밑에 자각적 운동 강도, 편하다, 약간 힘들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하실 때는 약간 어떻다? 너무 편하면 효과가 없어요. 약간 힘들다는 느낌이 오게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여기도 이제 운동 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 4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 빈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3번, 4번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2번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운동하셔야 되고요.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걷기 같은 운동은 매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고혈압과 관계되는 건데 고혈압 환자는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듯이 걷기, 달리기, 수영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저항 운동은 삼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에 대한 수치에 따라서 저항 운동을 하셔도 되는 분이 있고 그 근력 운동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냥 제가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리고 이제 100kcal.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에너지로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다 소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kcal.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일반적 식당에서 먹는 공깃밥 한 공기가 다 먹었다 그러면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혹시 잘 모르시겠죠? 자, 약 300에서 400킬로칼로리를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자, 공깃밥 한 공기 드시면은요, 산책 약 30분 해야만 100킬로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시간을 걸어야만 공깃밥 한 공기를 다 에너지를 내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정도로는 운동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 에너지는 다 소모되고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막 에너지가 막 소비가 돼서 특별하게 운동을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소위 말하는 기초대사량이 점점 더 줄어요. 근데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 하면 된다? 뭘 붙여야 된다? 몸에 근육을 붙여야만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놈이 올라가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드셔도 만약에 이 기초대사량이 높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를 몸에 쌓아놓지 않고 다 소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운동 중에서 천천히 걷기 같은 운동 좋지만 혈압 수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딱 시간을 맞췄는데, 자, 혹시 질문, 궁금한 거 뭐든 좋습니다. 운동과 관계되는 거든지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